3월 9일 생입니다. 따님이 계시겠습니다. 원기 24년 11월 4일에 출가하셨고 대종사님 열반의식이 5년 전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5년 동안 대종사님 측근에서 가까이 모시고 시범을 올리고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예, 대종경 법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신 기간이 열반 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문을 가장 측근에서 많이 받으신 선지님이 되시겠습니다. 5년 후 서울교당 부경을 거쳐서 유일학념을 공부를 다시 하시고 정읍 교당의 초임 교무로 가셨습니다. 44년 전에 원불교 유치원 최초의 창시자이십니다. 오늘날의 전국 방방곡곡에 유치원이 있게 된 그 44년 전에 유치원을 최초로 만드신 선진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익산교당을 창립하시고 강주교당에 부임하셔서 12개 교당을 창립하시고 신설하셨습니다. 12개 교당. 여수교당, 순천교당, 구례교당, 곡성교당, 고성, 장성, 운장, 남강주, 서강주, 동강주, 서귀포, 나주교당 12개 교당을 신설하셔가지고 교도는 1,000명 이상을 입교를 시키셔서 반백년 기념, 우리 원불교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에 원불교 전 교당 대표로 특등을 받으신 선지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대구교당에 거쳐서 대전교당에 정법사님 충청도 교화 특별히 활성화를 위해서 특명을 받으시고 대전교당의 교감님으로 가셔서 이부제 법회도 교당 최초로 이부제 법회를 보시고 동대전, 서대전, 서문산 교당을 신설하셨습니다. 군산 교구장을 역임하시고 69세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지금 73세이신 5년 동안 232군데를 순회하셨습니다. 전국 교당이. 오늘은 233번째 되는 순회가 되시겠습니다. 법납은 55년이십니다. 우리 법사님께 법문 간절히 잘 받들고 두루두루 건강하시라는 의미로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설을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우리 문산 정사님 법문 복지가 되었습니다. 문산 정사님 가셔버렸으면 어쩌 보이는지 안 되시네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법문을 전하게 된 그거를 참 감명 있게 느끼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원기 24년에 문산정사님 오늘 처음 들었는데 불과를 하실 거만요. 문산정사님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24년, 원기 24년이면 대종사님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입니다. 그 원기 24년, 25년에 어디 가서 전부 무대기로 이 해상을 받들려고 모아 앉았다가 되게 그 당시 한꺼번에 그렇게 한 30여 명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불법령 그때 일장 말에 6.25 지내고 강고한 불법령
죽도 못 먹고 굶고 할 때 조금 더 불만이나 불평이나 뒤로 물러가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하는 속에서 오늘날 원불교를 이만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문산 총장님은 우리 다 알죠. 제가 서산에 교당을 내려갔더니 아주 서산은 변들입니다. 충청도. 원불교는 몰라도 원광대학만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원광대학에 약대 나오고 한의대 나온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 별스럽지 않게 학생으로 그냥 있었는데 그러다 교당을 세운다고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전부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이고 원불교가 이거 왔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원광대학으로 원불교에서 세웠어요. 그럼 저희들이 흰적으로 입고 건면지를 입고 돌아다니니까 미국에서 왔는가 뭐 부신한 것처럼 시장에를 못 나가겠더라고 따라다니겠어. 그래서 지금 원광대학이 아마 50년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니까 아주 굵지가는 종합대학을 만들었어요. 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 지금까지. 그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생과 많은 거칠어온 일을 다 지내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원광대학이 제가 들으면 잘 참석은 모릅니다만 교육부에서 원광대학을 일시에 한 10년이 가서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캠퍼스가 너무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냐고 그러니까 교조의 정신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탄하러 갔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수 하셔야죠. 제가 24년에는 왔는데 제가 아마 달수로는 좀 늦게 온 것 같고 어제 저녁에 설거를 잘 하신 우리 범타원이요. 제가 오니까 어디 갔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저는 그 있은 알았어요. 머리를 길게 닦고 운동적으로 입고 자락치매를 입고 제가 오니까 대종사님께서 어서 오라고 그러시고 조금 있으면 머리 자르면 부끄럽다고 하니까 어서 머리 좀 짧고 올려라. 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총장님은 우리 부과장 거기서 약도 썰고 누구 약 배달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이제 범사님은 그 이름에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대종사님께서 참 대예술가요, 대문학가요, 대산업가요 그러신다더니 대종사님 보고 그 당시부터 강연대회를 열었어요. 전국에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강연대회를 열었는데 우리 문사님 과장 대표로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 지 25년이나 되는 건데요. 총회 때 전국에서 총회를 보러 오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총국 지금 옛날에도 교실이 있는데 거기밖에 없는데 한 1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총회 본다고 미나리 김치를 담고 실컷 해야 그 옷자방 그거 풀 붙여서 널고 또 우리는 아침에를 해서 입고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총회를 본다고 원평빵, 신봉리빵 뭐 대구 이런데 큰 데는 그다음 먹고요. 원평빵, 신봉리빵 또 어디 운몽빵 또 그 어디빵 그렇게 해서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이 강연을 하게 되는데 문산 총장님이 과장에서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잔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하루는 총부에 약을 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더라고요. 지금 어디냐면은 조갑경 선생님이 지금 뜯어버리고 다시 요새 그 모습으로 짓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앞에 자리도 안 잊어버리네요. 정영아 그래서 정영아 강연 한번 해봐. 그러면 양 내려놓고 자전거 딱 씌워놓고 거기서 강연을 그런데 아주 조그만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작을 때 뭐라고 말이 했냐면은 못 먹인 게 못 큰다는 거예요. 범산, 민산, 아산,
등산, 지금 윤산 다 그때 사람들인데 안 커요 조금만 서게. 그러냐 안 먹이니까 안 큰다. 그러면 숨기니까 또 호구가 좀 가서 주고. 이제 10월만 되면은 해가 잘랐다고 점심을 안 주고. 정령아 이렇게 그 강연 한번 해보라 하면은 사양도 안 하고 내려놓고 자전거 딱 픽션 대고 그래서 저는 무슨 제목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주 유창이 잘하더니 그해 총회 때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래서 또 어디 사진을 보니까 최우수상 타가지고 대종사님 앞에서 앉아 찌해내니까 앉아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경시하는 데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오늘 이 법회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네요. 그냥 대종사님을 그 당시 배운 저희들을 그 당시의 대종사님의 이념과 사상과 모습을 전하라고 이런 거룩한 법회를 하고 저희들이 키운 사람이 되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모임이 몇십 년 뒤에 보면 문사님이나 이런 여기 용타원에서 기운 곳이었습니다. 아니지만 그때 참석한 양반이 누구냐? 오늘 이제 참석한 양반이 그 눈이라도 보자고 또 올라가는 누구 그때 참석했지?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보면 역사가 흐르고 보면 값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여기를 와서 보니까 우리가 어찌게 이렇게 좋은 데에 앉았을까? 바다가 있고 주위에 산이 있고 여기 실내를 와보니까 참 고도 정리가 잘 되고 음식도 잘해주고 또 원장님이 시인을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황홀해서 이게 어떻게 흐르고 발을 모르겠네요. 야, 그래서 이것이 역사가 흐르고 우리 검사님도 참 이 교단에 참 유명한 역사를 다니는 양반이죠. 역사가 흐르고 보면은 여기에 누구누구 그때 참석했지 나 참석했다고 그 눈 좀 보고 그때 얘기 좀 하라고 아마 그런 식의 곧될 것입니다. 세월은 늘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 정타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가정이 일치기부터 일산 배운 건 부인 전배 중에 한 분이죠. 그 어른이 영광에 구원 출입을 하시다가 길룡리에 큰 성자가 나섰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를 가셨던가 봐요. 가서 딱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훨씬 일산 선생님이 훨씬 대종사님을 연장자십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숙여지면서 저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평화시키고 도덕을 이 세상에 펼 수 있는 그런 주체성자가 되시겠지 이런 생각을 다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를 숙이고 제자가 되고 그러고 와서 그 우리 저희 집안이 전부 집안이 어렵습니다. 자자있고 그 말을 맨 처음에 저희 아버님 도산 저희 아버님한테 전하니까 그 어머니들 말씀 들으면 두 분이 앉아서 밤새도록 속작속작하고 날씨하고 나면 한 양반이 나간대요. 참 역사가 있는 참 얘기입니다. 또 그걸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도산을 이제 아버님 나가셨다가 또 들어서서 또 용산용산님하고 또 밤새도록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양반이 또 털고 또 나가셔버린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인산 막내 작은 아버지한테가 또 그 양반도 나가셔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고산생 그 후로 이어서 모두 이렇게 또 딸들까지 이제 어저께 영타원님도 그랬습니다. 영타원이 지금 81세세요. 81세 그 되면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입니다. 이웃도 모르고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딸이 나면 반드시 시골 가야 하는 것이고 아주 그것이 그냥 인간의 도리고 사회의 풍속인데 그걸 떨쳐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말로 말하자면 갖추는 거예요. 지금 문제야. 문제야. 81년 전에 그랬어요. 81세인데 그랬었어요. 7에 있다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도 그 동갑자리가 있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조부님께서 이해도 못하시고 불법영적 할때 미약하고 장차 어떻게 될 것도 지금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가 나가면은 다 가서 이제 교무하고 훌륭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신랑이도 모르는데 그 당시는 불법 영계에 아무리 희미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 나가는 거, 또 손자 나가는 거, 더구나 여자들이 못 나오게 모르게 보더니 정성까지 그냥 머리 닦고 걸어가고 차 타고 도망해버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아주 옹불기에서 유명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도산 아버지가 끝까지 저러면 희사에 못 올라간다 소리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반대해서는 근데 비상 보고 죽는다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문 열으세요. 자고 올랍니다. 문 열으세요. 어머니 그래서 언니들 나가고 난 뒤에 집안이 그렇게 혼란해지니까 어른이 그렇게 성심을 하니까 지금 정사원이랑 저랑은요 생각할 때 언니들은 나가지만은 우리는 가지 말고 소문 가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시집 가든 그렇게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해버리자. 그리고 세월을 보내는 게 그냥 헌처가 요새서 나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그 헌처를 다 깨버리죠. 연락 놔두셨고. 근데 지금 가다 생각하면 이 독신 생활을 하고 정리를 한다는 것은 이게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일이고 엄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절 안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 때라도 발심이 나고 거기서 그 자기가 어떠한 참 자기가 앞 남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도록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나면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 교당하고 처음 보고 거리가 멀리면 전화도 못 거지만 어떻게 소식도 잘 났어요. 내왕을 많이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생각을 하니까 하루는 제 생각에 딱 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온 24년이요. 떠오르는데 아하 내가 한 가정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 가정에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날는지 그 남자 운명대로 나는 운명이 돼. 운명이 좌우지야. 그러냐 새벽에 그런 다른 남자 아니고 정타원님네 집이 작은 어머니예요. 그 정타원님 댁 가서 정타원 올방에서 자고 생각을 하니까 딱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 그냥 얼른 벌떡 일어나서 얻어지고 그때 도산 저희 아버님께서 1년이면 한 번 써 오시든가 못 오시든가 그러는데 오셨어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아버지 나 시집 안 갈 거요. 섭리 갈 거요. 두 번도 말 안 했으니까 아직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밥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처음으로 올라가셨어요. 섭리를 올라가셔서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리셨던가 봐요. 그 대종사님께서 누구 편에 보냈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편지도 아니고 뭔 쪽지 하나에다가 네가 시집을 안 가고 섭리로 올란다고 그런 마음을 냈더니 고맙다. 그러면은 동생들도 많고 어머니가 혼자니 가을 일을 협조해 드리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때 따라오느라 그렇게 쪽지가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쪽을 그리요. 무엇임을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가을 일을 도와드리고 지금 감찰원장 여사님이 그때 6살 저보다 되니까 국민학교로 다니죠. 그랬는데 수술을 다 하고 마치고 난 뒤에 돌아가신 덕산 선생님이 그가 고향인데 회색줄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대종사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내일 가려니까 준비를 하는데 지금 영부회가 지금 오대줄 형편도 못 돼버리니 농지기 해놨거든.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농지기를 해놨거든요. 이제 거들머리에다가 농지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생각에는 주 이지 같습니까? 11월 3일인 것 같은 양력으로 맹치자. 그러니까 우리 예사님이 그래요. 누님 나 오늘은 10만 원 올 테니까 가지 말고 있어. 그러면서 울면서 가지 말고 나 오거든 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영광 우리 묘양에서 차가 전기 버스가 없습니다. 하루 때라도 아침부터 가서 섰으면은 본차 하나 지나가면 손 들면 이제 그 트럭이 되었든지 뭐이 되었든지 손 들면 태워주면 가고 그러면 못 가요. 그렇게 차도 못 타보고 차도 없는데요. 우리 검사님 얘기 안 하는데요. 어디 한 번은 데리고 가다가 나무 같은 곳을 사가지고 오는데 차는
이사 오고 오늘 저쪽 논두렁길을 가는데 거기서 차가 오니까는 그거고 거리가 1000이나 되는데 막 오는 거요. 저거 차 온다고. 논두렁에서 막 오는 거요. 아니 여기는 안 오는 거야. 저 신장로로만 가는 거지. 여기는 안 와. 왜 물어? 그리고 저거 밑에가 방주관자 있는데 거기서 막 그냥 막 상황을 해갖고 차 온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달려서 그냥 산 넘어서 그 동네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렇게 교통도 불편하고 교문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고 또 배운 것도 그때 저희들이 학교를 가니까 서당에를 다니는데 하루는 어디 갔다 오니까요. 정타원님 어디 갔다 오니까 서당을 불질러 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서당은 다니지 말고 학교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 그만두기라는 게 그냥 세상 만세를 부르는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서. 그래서 또 학교를 가라래요. 학교 가보니까 저희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하나 있는데 저희들 미래생이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아슬아슬한지요. 어찌 학교를 갔던 거 그러지.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이제 시간 잡고 가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세월이 가고 이 예상이 와가지고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좋은 환경을 보고 선진하고 후진들이 참 별 볼품도 없고 선진다운 참 그런 그 선진도 못 되는데 그래서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제 몸이 참 제가 제 자신이 소중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세상에 미끄러져가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예상을 하고 그 당시 우리 학년은 그랬지만 그 당시 그 밑에 학년을 여자들을 보면 이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감기 치르고 그 사람들은 겨우 치르고 우리는 겨우 일이 소음니가 제일 최고예요. 그런데 그 후 보면은 6.25 사절 지내고 과부 되고 또 어쩌다 과부 안 되면은 자식은 그냥 여러 개 나가고는 또 그냥 자기 자식 키워놓고 손잡았다고 부대기밭에 빠졌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요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생각에 이 춤가는 것이 얼마나 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가져가느냐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가져가는 것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소원을 세우고 얼마나 큰 원령을 세우고 서원을 세워서 이런 세상에 왔을까? 또 주세 성자 당시에 왔을까? 그래서 우리 금강경이요 희우 세존이시여 열애선 호경세 보살하시고 열애선 축제 보살하시다. 제가 항상 그래요. 희우 드물이자 드물게 계시는 세존이시여 드물게 계시는 대종선이시여. 아까 이 법문에는 나가 금방 어디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부천계명의 지역으로 탄생하시는 대주세 성자들은 뭐 얼른 여가서 낳고 몇 년 만에 낳고 50년 만에 낳고 나는 수천 년 만에 28천 도설국에서 딱 머물고 계시다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지금 고해 중생을 만들고 어떻게 수정을 꾸미는가 그걸 생각해서 때로는 혹은 도덕으로 혹은 무력으로 혹은 정치로 그렇게 간혹 나서는데 그 중에서도 도덕으로 주세성계라고 나서는 것은 수천 년 만이죠. 수천 년 만에 그 나신 주세성자 당시에 그때 나왔다. 저희들이 우리 교도님도 또 다시 몸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소중합니다. 이런 많은 종교 가운데 이 예상을 만나서 다짐을 해갖고 여기까지 오시고 그 몸이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 큰 원령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왔다가 가버리고 신심을 다 메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물게 계시는 세존이 드문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 이유 하나는 곳이 드문다. 그런 성장을 하시는데 이 나라 수십 나라가 되고 이 지구덩어리가 큰데 어느 나라에 가나시느냐 고쳤다 처음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주님도 가려고 계획했죠. 우리 지금 거기 못 가봤지 않습니까?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그 많은 나라 강대국 다 놔두고 이
이게 온 지 7년 됐는데 지금까지 성지를 못 가봤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돈이 많이 들고 집안 맡길 데가 없었어. 그러는데 여기에 그 가까이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성지를 1년에 2번, 3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천이유 하나는 시희유. 내가 드물다. 사과모님 부처님께서는 색시는 79년이고 설법을 하시는 그 헌납은 49년이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이 색신을 가르친 것은 53년 그 색신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설법은 28년간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한한 세월을 통해서 눈 한 번 깜짝하는 시간밖에 아니잖아요. 그러죠? 제가 부처님도 놓쳐버렸고 대종사님도 용 어디서 하냐고 그랬어요. 그 시이유. 그 다음에 사이유라는 거예요. 받드는 그 시간이 드물다. 받드는 시간. 그런 성자가 탄생하시면 그 인연과 포부를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교화 터져도 세워야 하고 많은 것을 해야 하시는 받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우리 교도들이나 저도 생각하면 몇 년, 한 60, 70년 산다고 해도 어려서는 철없고 그 다음에 신심이 안 나고 신심 나서 막 교당 일을 하고 공부하고 이 공부를 좀 어떻게 다트를 해야겠다 하고 나서 생각하면서 몸 늙어버려. 늙어지면 살이는 어두러들하고 눈은 어둡고 경제권은 이제 자녀들 뺏어. 그러면 이게 받드는 시간도 참 드물다는 거예요. 이후 대종사님이 시간 드문 얘기 쓰는 대종사님이 그러한 드문 성자님을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그 자신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원력과 그런 서울을 단단히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수 아차하면 미끄리 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절대로 다음 생에도 이 서울 그대로 그 성자님들을 만나서 이해상에서 수도 생활하기로 그렇게 서울을 세웁니다. 문수 아차하면 사람들이 속세로 올라가지고 뒤에가 모이고 거기 모시고 생사는 아까 생사법문 하셔서 아주 큰 논문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내중에 원수 하차는 사람 몸도 못 받고 압도에 들었다. 교도님들이 지금 오늘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저 앞에 연단에 나서서 이렇게 말을 쌓는 저 양반들은 세상에 당시에 나섰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하는 우리는 대종사님 당시가 아니고 그 후보입니다. 우리는 좀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경에 보면 그랬어요. 수제불수나 불순불교주 화이기며 비록 부처님 당시에 났으나 불순불교주 화이기며 부처님의 인연과 사상과 그 가르침을 받아서 철저히 공부하지 않으면 화이기는 무슨 일이시며 제가 오늘 24년 하니까 그게 굉장한 청년들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청년들 나간 사람이 많아요. 부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왔지만은 모르고 나가면 정치말사나 공행불교요 화상이요 비록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입교를 해갖고 왔지만은 공행불사님 화상이요 부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지금 우리 교도님들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항상 그럽니다. 우리 전문 출신 나는 우리 제가교도는 모두 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제가교도님들 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장해요. 너무 장하고 훌륭을 치고 그렇게. 저희들은 공주권 먹고 공주권 입고 공주권 쓰고 이 교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당신 입고 당신권 먹고 당신권 쓰면서 시간 내서 경제력으로 이 교당을 참 부처님은 이 사업을 이렇게 다스리는 얼마나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말세나 공영불사의 가상이요. 비록 부처님 당대는 아니지만 부처님의 그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지니고 나가면 무슨 상황이 있어요. 예쁘게 보고 나처럼 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가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방에 나가서 교화도 해보고 순회 강연도 해봤습니다만 이 대중이 많이 모이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앉았으면은 또 신바람도 좀 나고 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 또 정신도 차려지고 그러니 별스럽지 않은 게 소도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없을까? 좀 말도 못하는 분 보면 그냥 까마까마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 많이 보고 그런 생각인데 그때 제가 대종사님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 같은 그런 이런 유의한 연주가 아니잖아요. 주세 성자의 3개의 대도사의 4생을 천도인도 지옥하기 죽생 수사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대성자님이신데 원기 24년에 제가 가니까요. 그날 동선에 한 3, 4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하는 소리가 금년 동선에는 동서 각지에서 구름처럼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동해당이 지금 딱 타서 하나씩 3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한가운데는 김방하고 이쪽에 공화식반, 이쪽에 서화식반 거기다 대종사님 법상 놓고 또 그리고 대중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교무님이 상 놓고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처럼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구름처럼 모였는가 보다. 그러한 대중이 인물이 출중할까 경쟁이 많을까 무슨 그냥 학식이 많을까 그런데도 그냥 큰 대중을 수만 대중을 넣고 설법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렇게 그냥 성경을 다 보시죠. 얼마나 무지르면 일상수행의 요법을 하는데요. 지금도 일상수행을 다 하죠. 그것을 같이 선창을 못해요. 이 신진은 원래 열하나 몇 건, 똑같이 하늘 못하니까 한 사람이 선창을 해요. 그러면 신진은 원래 열하나 몇 건만은 그러면 또 대중이 신진은 원래 열하나 몇 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런데 거기서 돌려가면서 합니다. 달아가면서 근데 내일 제가 할 때가 되면은 그 잠이 잘 오고 잘 맞는 답이 내일 그거 하실 생각이에요. 가슴이 운동을 하고 그걸 산책하실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 미약하고 어리고 헐벗은 그 대중을 놓고 전만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째서 왔을 것이다. 먼 세상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법문을 하신 일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기운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기운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하면 정말로 조성스러워요. 정말 조성스러워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학생들은요 물도 들어가지고 한 것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항상 즐거워요. 재미있고 자고나면 웃었고 그냥 문제도 좋고 물건도 좋고 대종사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나가라고만 안 하시면 그 말씀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차하고 가서 우리가 장차하고 어떻게 될 것도 몰라요. 어째 그만 정도 조장도 몇 되지 않고 교우님도 몇 분 안 되게요. 그럼 이렇게 즐거우니까 장난을 어떻게 잘하는지 날마다 웃으니까 그 당시에 일정 말입니다. 일정 말에 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를 제일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 나라를 다 들어가봐도 그런 훌륭한 인물이 건물도 대중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달점을 잡아서 이 불법용계를 없애려고 아주 그냥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오후 석양쯤 되면 이렇게 큰 꼬마를 말을 타고 그 일본 사람들 지금도 무서워. 검은 것에다가 노란 것을 붙이면 그냥 그러면 모자에서 노란 것을 붙이고 검은 모자에다 어찌 그렇게 무섭던 거예요. 저번에 대종사님 딱 세우고 딱 들어가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대종사님을 티를 뜯고 불복을 시켜서 이 대종사님이 교회를 못 오도록 일본 명예를 일본 못 오도록 중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서원을 딱 세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술도 안 잡수는 양반이 술 대접을 하시고 또 안에서는 술을 갖다가
하고 대종사님 앞에 와서 생각하고 틀리는 거. 굴복을 다 하고 다시 가버리는 거. 그럼 그때나 또 와요. 그래갖고 이 북일면에다 고파이라고 제일 앞질 순경을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갖고는 여기 조선나라에 자리에 그 고파이. 그 부화장 식구들이 버텨보면 여기 있는 일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공인이 해사만 씨한테다가 그냥 요거 톡. 그리고 하루는 저희들이 자는데 밤에 정식구를 갖고 입안에 있다. 들어가지고는 일본 말로 몇 명 되는가 보려고 그래. 기도해도 보다도 산이 연이고 물방 쉬고 한방 쉬고 그래. 그때 이제 전문수술하고 주원이라고 아니더라. 개성선 누가 한 번 왔어요. 아직 서원도 안 쉬고 전문수술하러 왔다가 제 이불 밑으로 자는데 정식구를 갖고 기관산에 와서 이렇게 이걸 여기다 끼고 가니까 어떻게 무섭게 떠는지 이불이 들썩들썩 근데 그때 우리가 다마라고 개를 요만한 거 하나 키웠어요. 그 다마가 그냥 죽는다고 지사는 그냥 이리 가나 이리 갔다 저놈 제가 그래 이 다마를 갖다가 탁 죽여버렸어. 예, 그 왔던 거. 그럼 아침에 이제 대동산이 어젯밤에요 오파이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하나 둘 이런 씌어갖고 갔어요. 어떻게 그게 하시면서 여기도 다 죽었어. 아무리 강한 법, 아무리 무서운 정치도 그렇게 여자들 자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찜도 안 쓰고 밥 먹고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들이 다 일정히 일어나서 막 뜯고 너 그냥 그 소리를 지르되 가만히 이불 밑에가 자빠졌었냐? 그냥 가슴이 둥둥 떠니라고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뒤에 나오신다는 제가 이제 서울을 가게 됐어요. 서울을 가게 되었다가 왔는데 조실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대룡산이랑 아버님이라 했어요. 아버님 서울가 들으니까요 이 한국의 인물을 다 때려 죽여한다고 그러고요. 그런 말을 그렇게 때려 죽인다고 다 죽여서 없애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명령을 누가 했냐면 총독부가 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총독부라는 것은 집이고 총독이 그런다고 그래라. 총독부라는 것은 총독이 사는 집이요. 그리고 거기가 그 총독이 이제 그렇게 조선의 인물이 그래도 무식하지 않지 어째 총독부가 돌아다니잖아. 그러시면서 그런 정도로 일정 때 그렇게 우리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법회를 못 보게 하고 이제 교전 편찬도 못 오게 하고 법회를 낮에 못 보게 하고 밤으로 보라 했거든. 이 밤으로 봐도 여전히 다 모아있는 이것도 이거 보통 것이 아니다 싶어요. 새벽에 보라 했거든. 새벽 4시에 보라 했어요. 4시에도 여전히 다 일어나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김순사라는 순사 꼭 문석이 강연하면 그 사상에 대한 강연을 가지고 꼭 적고 와서 앉았어. 잠올 것 아닙니까? 이 하루는 가서 최정준 씨가 강연을 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정준 씨가 뭘 잘못했던가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그 강연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가 이렇게 칭칭대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고 했어요. 그것을 못지를 안 해놨고 그냥 올라갔어요. 우리 보통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법신분께서 대종사님께서 한 번 바람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삐끗 잘 못 듣던가 어쨌든가 김순사하고 그 계단하고 그냥 둘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저희들 그냥 참 어디요 하는데 좋은 시간 김순사가 어머니도 그 계단까지 같이 쓰잖아. 그러고 난 뒤에는 별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일정시대 대종사님께서 꽃한 끈에서 서야 하고 도와주기야 하고 사람은 친구도 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철부지가 돼가지고 좋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을 하면은 어느 때는 부르셔가지고 그러세요.
우는 것보다는 낫다마는 손님이 올 때는 좀 조용히 줬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꼭 선생님 주새끼만 그런 일이 얼마나 생각하면 자기가 젊은 일이었을까. 한 번은 김영신 선생이 우리 순회 대장이니까 전문대가 항상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총으로 가서 총회를 보시고 우리 자기사려자 금강원에 가서 그 마당에 가서 자기사려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갔죠. 그 양반이 음성이 참 큽니다. 그런 게 이제 어디다가 하나 잡으면 잡았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저거 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명웅이라고 거기서 거예요. 아주 그냥 장난을 흉으로 장난에 물리를 하고 장난에 대체를 하고 장난에 도지거릴 줄 안다고. 그런데 언제든지 뭔 일거리가 생기면 우리를 먼저 잡아갔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버스를 보니까 우리가 제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타가소. 그때 타가소를 한다고 탈타원 방영생이 이불을 해다가 그때 그 앞에 지금 뜯어버렸네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때부터 돌아오는 세상에는 타가소의 얘기를 메꾸고 남녀가 직장을 잡고 같이 경제를 갖고 있어 살아야 한다. 남녀가 같이 은폐를 바꿔 붙이고 경제권을 같이 가지고 해야 한다. 타가소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불을 해놨어요. 운수 아차하면 대종사님에게 이렇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서는 타가소 하려고 이불 해다 놓은 뒤로 돌아가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불러가신 거예요. 영순 선생님이 그 언니하고 매실이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아니 장난도 계속 9년들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 영순이 아까 금방 있었는데 영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그때 괴로웠을 때요. 그 대종사님께 하신 그대로요. 아이 영순이 늙었냐. 자기는 무엇을 잡아야 잡았다 했으니까 자기 살을 내갖고 하나를 잡았어. 내 머리 굴지가 이렇게 터지려고 했는데 학교는 무엇을 잡았냐. 다 어디 갔냐.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갔어. 그리고는 3개월 사는 날 요새 후진들이 그걸 모르대요. 동화 6개월이니까 하선은 언제 나고 그러면은 보험선은 언제 오고 해야겠는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선은 6월 6일 날 시작해갖고 9월 6일 날 해야겠어. 보험선은 12월 6일 날 결제를 해갖고 3월 6일 날 해야됩니다. 그러면 3개월씩 선을 나는 거예요. 3개월씩 선을 6대 여름을 놓고 보이시는데 우리하고 보는 건 그때 어떻게 됐습니다. 3개월씩 선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는 해야를 하고 여러는 연구를 하고 여러는 강연을 하고 근데 중간중간 세 중에 저녁 시간에 소설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대구사님께서. 시간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만해야죠. 네? 그만 하면 그런데 뭔 소설을 많이 읽었냐 하면 2차돈, 춘향전, 그리고 그 단종회사,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래요. 단종회사를 읽으면 우리 돌아가신 정세월씨가 기가 많습니다. 막 앉았다가 일어서서 그냥 구해가 났어요. 수양되고 무시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것도 잘 몰라요. 잠이 항상 못 부족해서 잘 모르는. 그냥 춘향전을 읽으신 것은 뜻이 있어요. 성춘향이가 한 남자가 남편한테 그 엄청난 역경을 당하면서 피지를 안 하고 끝까지 자기 몸을 불태워오는데 그 사상을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춘향이 넘어가 버렸지 그건 넘어가면 어쨌거나. 또 2차 전쟁을 그렇게 보는데 누가 하셨냐면 이렇게 용타원님께서 교무님이라고 권동환 아타원님 아버님이요.
지금 생각하면 천재 생각을 그 양반이 그걸 읽어야만이 감명이게 높일 때 높이고 낮출 때 낮추고 감명이 줄때 주고 그 대종선지가 감명 그 2차 전쟁을 내가 보란 그냥 2차 전쟁이 그렇게 화랑에 그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간단히 그거 잘 모릅니다만 그 남자가 이제 쭉쭉 했더만 활도 잘 쏘고 무술도 잘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 여자가 그때 옛날에도 그 2차 전쟁을 이렇게 손목을 따랐어요. 평양공주가 그거 하고 달린 별일이 또 따라다니고 2차 전쟁가 그만 사람 해야 공부를 해야 불법 공부를 해야 그래 그거 했으니까 달린 별일이 늘려고 평양공주가 나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 같으면 지금 생각하면 이북이죠. 이북으로 가가지고 백봉국사 용천함에 백봉국사를 만나서 들어갔어요.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백봉국사가 딱 그릇을 보니까 이제요 법기요 이 나라에 법을 전할 수 있는 법을 그리스다는 것을 딱 백봉국사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 2차 전쟁 뒤에가서 주렁주렁 붙은 애요 벌레를 좀 이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2차 전쟁이 큰일 아, 보시면 2차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흥륜이라고 흥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지었고는 2차전을 쓰고 달린 별님이 발이다 부러뜨면서 피가 나면서까지 어찌 공제까지 차서 용천원까지 찾아갔어요. 2차전이 아까 공제 자기를 근무하고 그 연약한 몸으로 걸어서 끝까지 찾아왔잖아요. 근데 2차전에는 이름은 속세의 옷을 벗어보고 그대의 옷을 입고 이름도 바꿨어요. 거기가 백공국사가 딱 저것들이 2차전에 성구를 할 수 없는 큰 마고인 것을 알고 흥윤아 여기 2차전 서방이 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못 가. 흥윤아 그러면은 가서 나물 뜯어오라고 내버렸어. 그러니까 대종선님께서 그걸 해야겠죠. 저 어렸어도 저 2차전이라고 나물 뜯으러 갔거든요. 어여쁜 도고 지랄이고 불법이고 저렇게 불쌍하게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여자를 굳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저 2차전이요. 저거 뛰어버리고 가거든요. 나물 뜯어? 나물 뜯어? 그 2차전 나물 뜯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2차전이가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이름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가버렸어요. 아니 나무를 뜯어갖고 왔어요. 나무를 뜯어갖고 오니까 나무를 뜯어갖고 왔냐 어쩌느냐 그러니까 저 그때 당시 들어서 지금 그 요령은 잘 모르는데 거기 가서 떡국새 소리 들었냐 예 떡국새 소리는 방귀 끼는 소리나 같습니다. 우는 소리나 방귀 끼는 소리나 갔을 때 아름다운 꼬북해 소리나 사람이 냄새가 나는 방귀 끼는 소리나 소리 아니라 아름다운 달림이나 응? 참 꼴을 얻으려고 하는 지극한 그 자리나 소리 아니다. 나무를 삶았어요. 삶아가 이렇게 하니까 가서 이렇게 백봉국사가 나무 다 삶았느냐 그러니까 예, 나무를 다 삶았습니다만 아직도 밑에서 타는 불이 지금 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뜯어오고 달님도 보내고 마음은 온종이별한 진경이 그 잡념이 없는 애욕을 다 뛰어버리려 해서도 지금도 무심히 찢기게 남았다. 달린 생각이 남았다 그 말이요. 달린 생각이 남았다고. 박수자지 2차전이 오니까 근데 그 여자들을 읽으면 되죠. 2차전에 넘어가면 큰일이다. 그러면 큰일이 있어 못하면 되죠.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할 때 꼭 그러는 감정을 먹고 싶어도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달님이 그 원화몽을 길에 와가지고 그 찾아왔을 때 그냥 꼴을 안 시키고 보내버렸을 때
한 단호 한 성원이가 원력을 세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선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차전을 큰 힘을 얻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서 2차전을 준비를 했었는데 목을 탁 치니까 빨간 피가 난 것이 아니라 흰게 쏙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불교가 흥황을 얻었는데 거품한데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불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래서 절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요 박 대통령이 옛날 양반들은 정치 종교할 것이 공원 세우는 것이 2차전 운전했는가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는 2차전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또 대종산이 됐어요. 흔히 저희들이 이제 정료로 살고 속세에 이렇게 사는데 그게 그런 경계 무서운 일통계도 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없었어. 우리 그런 경계에 넘어갔어요? 조금만 하면 그냥 다 미기충물이라고 보면 그냥 다 거기에 그냥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미기충물이라고. 요새는 노래방이 생겨가지고 그 노래 그거 하려면 안 가면 못 산다지 귀에서 그냥 노래를 써요. 보면 좋은 건 먹고 싶어서 혀가 또 자꾸 이렇게 또 좋은 의복 입어서는 또 그래서 미기충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이 정신이 내 이 마음이 저 경계에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종사님께서 회화를 하는데 이렇게 법방맹이가 이렇게 와요. 그럼 앞에 사람한테 법방맹이 오면 뒤에서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런 소리 같은데 소리가 안 나서 말이지 지금 가슴이 뛰는 소리 가지고 경장하다. 그러면 이제 법방맹이 앞에 사람이 이제 회화를 하면 감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몸무게를 들어와서 아침 예배를 서요하다 보니까 달빛을 보니까 뭐 느낌이 났다.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때가 원기 27년인가 6년인가 그러거든요. 대윤일이니까 그때 왔어요. 근데 어떻게 데려왔는지 와서 자꾸 울었어. 그러는데 또 울어도 그냥 언제든지 대종사님께서는 교훈은 노래도 할 줄 알고 춤도 출 줄 알고 반찬도 할 줄 알고 바느질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다 넣으시거든요. 근데 식당에다 저거 둘이 들어갔거든요. 갑니다. 근데 자꾸 거기 울었어. 그런데 한 번은 내일 공부를 해라 그랬습니다. 항상 3개월 선언을 하다가 일정 말에는 2개월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건가? 2개월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2개월 선언을 하고 난 뒤는 한 가지 감상 발표를 해야 돼요. 2개월 선언을 했으니까 내가 무슨 감상을 얻었는가? 무슨 감각을 얻었는가? 그런데 제일 언니 나 감상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직생각만 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할까? 대종사님 은혜라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가면 좋은지 여름에 다 놔두면 세탁국을 위에 또 굳이 멋있게 거기 데리고 가서 지금도 유명 이해져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는 대종사님 은혜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이 불법명제가 대종사님을 당했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텐데 이 문화에 들어와서 도달 선을 나고 보니까 생사대사 이치도 대강하는 거 인과보험 이치도 대강하는 거 육도사실 이치도 대강하는 거 아이 그냥 엄청난 일을 대강하랬다고 가르쳐줬네 제가 그 말이 지금 사람입니다. 그냥 그것뿐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대강 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저희는 차리가 되었어요. 아 잊어버리지 않고 어리지 않은데 총력 있게 이치도 대강하는 걸 안 나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 떨어졌을 텐데 상사에서 이치도 대강하고 이거 대강하고 육도사정 이치도 대강하고 지그 강국도 대강하라고 대도사님께서 그렇게 다 치시면서 아이고 오늘 이 선의 경자구나. 다른 사람들은 몇 선을
산다고도 대감탱이는 안 봐도 모르겠어. 너는 2달 산 나고 대감대감 나. 이 산이 굉장하구나 아주. 아, 큰 소득이다, 큰 소득. 아, 그래서 생산세다 있으라 대감 알았냐? 누가 가르쳐주랴? 성진언니가 가르쳐주랴? 가르쳐줄 사람 얘기가 돼. 그래가지고 그런 그리고 그 법문 선생님 가보는데 한번 그러세요. 눈들을 이렇게 눈 감아보고 있는데 내가 법문을 하려고 보니까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영광에 있을 때 돼지를 한 집에서 잡아주게 먹여서 파는데 돼지 잡으는 사람 보고 뭐라고 백정이죠. 백정이 돼지를 잡으라 몇 건인가요? 이렇게 보는데 주인은 앞모습 뒷모습 다 보이려고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 곧 잡아가려고 몇 건인가 그거 다루러 왔는데 저 멍청이가 그것도 모르고 밥을 먹고 있더라. 그러니 사람들을 볼 때 한치의 앞도 모르고 인가의 세계도 모르고 아까 그냥 못 모르겠어요. 예생이었든지 근생이었든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되게 모르고 지금 생긴 대로만 덜커덕 먹는 거 있지 뭐. 커피 보러 가자면 바쁘다고, 어디로 가자면 바쁘다고, 기도하러 가자면 바쁘다고.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대중적인 있죠. 기력이 있지. 제가 이제 원기 27년입니다. 7년 24일인데 그때 고전 경전 초판을 펼쳐놨어요. 유호일 선생님이 서울을 가서 이제 하시는. 그때 저보고 서울 가서 장작도 패고 청소도 하고 서기 부경제가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가서 우선 유호일 같이 가라 그래서요. 제가 생각한 게 대장사님 슬아 떠나는 것도 참 마음에 내키지 않은데 명령이니까 해야겠는데 가슴 가운데 꼭 갈 수가 없는 일 하나가 있어요. 밤새도록 가서 연구해도 안 되고 밥 먹으면서 연구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옛날 우리 총장님 결혼이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기 신랑 신부 제례 그런 것만 봤지. 아, 우리 총장님이 결혼을 하는데 영전이거든요. 하는데 여기다 너구를 그냥 이렇게 쓰고 그냥 육성으로 이상하게 아랫도리까지 여기다 붙이고 거기서 꽃을 여기다 붙이고 근데 세탁소방에서 날마다 그것을 만들면서 누가 입어보고 써보고 그러고는 아이들이 이누아치 손녀들이 둘이 꽃바구니를 두고 하동이라고 꽃을 헛짐서 한다고 그래요. 국선 이게 큰 걸 났는데 어째 며칠 나보고 사부를 바라보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봤어. 그래서 대동사니까 아버님 저 조금 이따 가면 어째요? 왜? 뭔 일 있으세요? 꼴중하시려면 존대 뭔 일 있으시오?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해야겠대요. 완전히 결혼한 거 보고 했으면 돼요. 얼마나 기가 차실 거예요. 그때는 그런 얘기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를 남매라도 우리가 써서 얘기를 모르겠었어요. 남녀라는 것은 전기말을 딱 통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렇게 남녀를 무섭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혼식도 못 보게 했었어요. 아, 그러는데 광진이 결혼을 해서 서울을 그 준비한 일을 안 갈란다고 일이라고 딱 그러니 기가 딱 차셔서 물품 일을 하시니 큰 양반이 사람을 딱 이랬으니 여기에서 참은 큰 사진 시아버님이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사진을 탁 던지시니 이거 갖다 광진이 나빠는 여기다 붙여봐라. 우리 결혼이란다. 결혼이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가야지. 그 결혼을 하고 바라볼 줄 아냐? 그리고는 성배례를 한다고 해요. 사실상 성배례를 하시면 개 2개하고 돼지를 많은데 없어요. 뭐시겠다니. 빵빵 노용진이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있어요.
희한한 소리를 했어요. 장가지인데 쓰라리 떠나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여기를 떠나겠어요. 광주에 또 혼인이 못 가고 가슴에 딱 쳤는데 이게 내가 너무나 야학과 농업인가 두 마리 양편을 날라다니는 그락이 있어. 그리고 집에서 먹이는 닭장이라서 먹이는 닭이 있어. 그런데 집에서 먹이는 닭은 행여라도 싹이 물어갈까 뭐 어쩔까 오늘 닭장 보고 배고프면 모이 주고 또 사랑하고 다 그런다. 그러지만은 주인 마음에 대해서 끓는 냄비가 가까워. 내일 아침에 닭 하나 마리 잡아먹여갔다 하면 밖에가 잡아갔다고 먹어. 끓는 냄비가 그냥 직전에 있어. 그렇게 사랑하고 애끼고 수호해도 항상 지 자유. 그 닭은 오이도 안 주고 잡장도 안 미쳐주고 차에 이렇게 놔두고 지멋대로 놔두고 그렇게 사랑하고 거기 애끼고 그러면 못 갔지만은 누가 이거 그걸 하나 잡아먹는다 이거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그래서 이제 내가 출가하는 분들은 그락이야. 야학이야. 그리고 속세에서 매해가지고 그러죠. 사직이장님이 가정에 든 것은 감옥보다 심하다겠죠. 감옥은 풀어날 일이 있지만은 이 한 가정에 매해놓으면 풀어난다니까. 그렇게 매이면은 평생을 남편이 사랑하고 또 자식이 사랑하고 또 무엇을 매일인지 하고 그래도 좋지만은 거기를 풀어날 일이 없고 거기를 나라들 못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그라기니까 동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들이 항상 그 말씀을 했어요. 나 만난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당신 만난 것을. 나 만난 것이 소중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는지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의자들이 아주 동양이라서 뭐 오래 왔다냐고 한바탕 이렇게 홍대 끼고 기레기 때가 날아가서 이렇게 한바탕 돌고 자 여기는 마쳤으니 서양으로 자 그래서 선진 기레기가 날아가면 쭉 날아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날아다니는데 허공에 날아가다가 총 맞아버리면 안 된다. 그럼 떨리고 근데 그러지 남자는 여자총 여자는 남자총 재물총 명예총 그런 것이 그냥 가부랭이 보면 뚝 떨어지지. 그러면 이 다음에 동양으로 가자고 날아가서 선진 기레기가 날아가서 못 떨어질 거다. 서양으로 가자 해도 못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 기레기 때와 같은데 해라도 그런 총 맞지 마라 일생하는데 그래서 한없이 다니면서 기레기하고 같이 나는 선진 기레기를 배우는 거라 같이 짜는 기레기 그 기레기를 꼭 잊지 말고 나야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렇게 저녁에 들어오시면요 그때는 남포를 썼습니다. 남포도 정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딱 금정 한 보고 있으시고 딱 들어오시면 앞에 하나 켜 있고 저거 하나 켜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저 남포중을 저 뒤로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나면은 앞에가 이게 그릇이 있으면 잘 안 보이시는 거죠. 그거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대중을 잘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긴장을 해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 교수님 4월달에 지금 서강에 붙인 28전 도설동에 사기 타고 다녔다.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이 땅에 자꾸 땅은 인력이 있어요. 여기 던지면 그냥 땅이 잡아다녀요. 욕심이 많으면 무게가 있어서 아래로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까 그냥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럼 아래는 그냥 뭐도 개구리도 있고 벌레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들어가서 버리고 근데 욕심이 다 들어있네.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에서 맑은 기운이 쫙 위에서 28천 도설공에서 대성자님과 앉으셔서 내가 어느 때 나가는 생애들을 어떤 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있던 아침 누구 불러가시요. 불러가시면 자비시키는 하나씩 자비시고 어머니가 드시게
특히 뭔가 호령을 하시고 거시기로 하시지만 엄청난 이 위험이 있으시다. 큰 소리를 하시면서 오징어를 내가 누가 우등동을 해 기운 드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공부할 때 사생의 신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혼신으로 호흡방으로 혹은 인생의로 혹은 해생의로 바꿉시다. 사생의 신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천도 인도 지어와 축생시키라고 변화를 시켜. 누가 시키냐? 자기가 지은 대로 진리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냐 축생고에 말이냐 아기고에 말이냐 인생은 사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사실은 십진자인 우리가 우리 가지만 빌려고 내가 찬상에 할 것인가 인생을 할 것인가 축생에 할 것인가 건물같은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그 기운 드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하고 건물을 듣고 기도를 하고 수양을 하고 감내를 지으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상대심을 버리고 해야 돼요. 저거 짓으면 내가 저쪽이 있으면 되지. 꼭 거기에서 상대심에서 정오심이 생기고 정오심에서 죄를 생긴다는 게 상대 모든 상대를 끊고 그래서 저를 사원을 하였습니다. 왕아비 나를 잊어버려 나 이런 것이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나를 잊어버려 해야지. 알았잖아. 내 주제 파악을 하라는 나를 하라는 거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30개 안 하는데 자기는 10건을 하고 있어. 그러게 여행 나를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알면은 내가 도에 맞은 객사. 인과 위치를 아까 말씀드린 철저히 깨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몰라요. 입으로는 해놓고는 정말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고 결과 그것이 또 원인을 내는 것인데 그냥 결과 그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어찌 거기서 그냥 결과 내라. 그 결과가 또 원인을 내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인과가 된다는 것을 수학이 나를 내가 지켜야 합니다. 부모도 못 지키고 진리도 못 지키고 스승도 안 지키고 내가 나를 밤에 잠을 자고 나를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도 저녁에는 반성을 해서 내공을 하려면 값진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 빚지고 어떤 생활을 했고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대종 아까 사람이거든요. 대종을 하니까 중생 저도 올라고 그렇게 도끼신이라고 고생하시고 제로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무한히 서로 하시고 중생들 다 그런 이치를 깨라고 하시는 거지 그냥 볼품으로 온 게 아니에요. 꼭 그래서 이 세상은 대종상 그러셨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도인이 아니면 세상 평화 안 된다 했어요. 옛날에 우리 돈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부자로만 살면 평화될 줄 알았죠? 더 죽겠지 않았죠? 공기 하나 마음대로 마시는 거 천진난만 얘기를 마음대로 놓고 우리가 이러는가 내 부모를 내가 그냥 모시는가 모든 것이 이렇게 물질이 발달되면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도인이 많이 나와야만이 세상 평화는 되지 물질이 발달돼야 가지고 세상 평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럴 것이다.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권리도 소용없고 다 버리고 수도하자. 그렇게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평화는 온다. 당시 그 일이 우리 대상이다. 여기서 우리 본일을 해야 한다. 수천 수만 명이 지금 와서 그냥 교도 수업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사람. 그러지만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수행이 날 때 그때 이렇게 평하고 그 돈을 내시하고 세상을 평화 세상이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전해지는 소건에 토가도 장창이면 불락이라
그래도 너무 길게 자주 불러싸면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두 분 법사님 유언 말씀 듣고 세 번째 저까지 하는 것은 지금 무리한 일이요. 지금 박 원장님이 그냥 어쨌든지 그냥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하려고 욕심을 너무 부린 거예요. 지금 12시 반이 지났는데 또 하라 하는 것은 좀 뭔가 잘 못된 것입니다. 우리 말에 또 있어요. 금강산도 식구명이거든. 금강산 구경도 배고파는 걸 몰라요. 그런데 12시 반이면 지금 시장이더라. 진짜 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법문을 지키 위해서 밥을 못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늦게 먹는 거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전혀 괴lem하지 마시고 법문을 내려주시라는 뜻으로 박수를 쳐주십니다. 그나저나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서 단 5분이라도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지난번 제1회 대법원 때 강의가를 두 강좌를 그때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강좌를 안 맡았고 그 이튿날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끝 시간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바로 프린트 해야 되는 것을 다 모두 좀 경남문제 상당히 남았어. 그래서 그만 끝이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계속 하라고 해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어쩐다고 내가 1시간을 더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남긴 시간을 한없이 남긴 일이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저를 지금 제 끝순서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그때 재미를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늦게 하면서도 조금씩도 지루한 생각을 않고 하나 2시간을 했으니까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자꾸 더 하라 했어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늙은이가 참 도리깨질을 잘해. 도리를 잘 친다면 이게 잘하게 온 게 그렇지 저거 그냥 우리 늙은이가 도리깨질을 넘어가다가 그냥 뒤로 꼬고 아이고 이놈다 잘한다가 나 죽인다 하더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오늘 조금만 하다가 많이 해드려요. 그때 이제 거기에 우리 그 대종경 가운데서 금왕 설명을 해드릴 만한 말씀은 좀 중요한 것을 다 골라서 했고 그때 그것이 이제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원대 대학 법당에서 또 오라고 해서 또 하라고 촬영, 또 의료원 법당에서 와서 또 그거 하라고 또 촬영하고, 또 이제 그 촬영은 안 했지만 또 이제 거기 보안교단에서 또 이제 오라고 해서 또 그냥 오전 오후 그냥 또 똑같은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우리 대학원 거기에서 다른 건 저도 그것도 말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월요 강좌로 지금 연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이 또 이제 제 3강좌를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 다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촬영한 것도 다 뭐하는 비슷한 소리만 하면은 저 사람은 기껏해야 그 소리를 겪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녹화한 것을 옷에 전원해도 미천이 물뿐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다른 미천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종경 선언록이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답 소리가 많으시네요. 대종경 선언록이라는 것은 이제 대종경을 편찬할 때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어요. 사방에서 여러 분들마다 자료를 적어서도 내시고 구도로 오시면 그것을 이제 선문화도 하고 또 이미 발표된 그런 자료도 있고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령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대종경 500여 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정산종사께서 옛날 공자님도 평생 하신 말씀을
다 어떻게 그 병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논어를 만들었어. 논어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보다 여러 가지 긴 말씀, 짧은 말씀, 사사한 말씀 이런 것은 다 공자 가어라고 해가지고 공자 가어가 분량이 논어는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편찬지 오늘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공자의 정경은 논어고 또 가어가 따로 있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듯이 대종경의 선택적인 건들은 그대로 해서 대종경으로 하고 그에 미쳐 들어가진 모든 것, 좀 너무 이 얘기가 사적이거나 참 세계를 향해서 참 세계상을 그냥 대경전으로 내놓기가 조금 허신 말씀은 허신 말씀이면 그런 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게 그렇게 된 말씀들은 따로 주인날 공자 가어처럼 그렇게 해서 전해라 해서 한 것이 대종경 선언록이. 이게 선언록이라는 뽑을 선자 바별자 보다 선택하고 선택해서 제외된 것을 모아놓은 기록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주 효자동교단 그 회장님들이 이제 이치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우리 지금 이번 이제 돌아오는 6일날 시행하는 종목사님 대사식처럼 아주 이제 참 명예롭고 다정한 그런 그 전 회장과 새 회장 이치인식이 있었으니까 그걸 갔습니다. 거기를 가가지고 얼른 그 선물할 것이 없어서 제 이제 묵은 문서를 찾으니까 대종경 선언록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지금 그 회장님 와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번을 드리면서 이 속에서 참말로 대종사님을 참 몸 가까이 느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좀 보고 공부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법무실장도 이제 거기에 동참해 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법무실장이 이것을 이 대종경 선언록이 나오니까 그건 20년 몇세 10여 년 됐는데 별로 이 책이 널리 그때 3,000권을 냈어도 널리 그렇게 보급이 안 되었어요. 그때 그냥 원광서는 법공양판으로 그냥 돌리기만 했지 일반적으로 많이 읽기들 안 해요. 그래서 교당에 가서도 좀 유심히 이렇게 교당 사고를 보면은 대종경 선언록이 꽂혀있는 데가 별로 드물어. 그래서 이제 그 법무실장 장산 임종사 그냥 많이 이걸 다시 새롭게 한번 보니까 참 이상 좋은 형제들이 드물었거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번에 새 종목사가 되신 좌상 종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두 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책을 간행을 해가지고 법공양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공양판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많이 돌리고 계시는데 아직 지금 판매하는 책은 절판이 되고 없고 이제 조금 지내면은 이제 원검사에서 다시 이렇게 제 3판을 내가지고 일반 판매를 할 예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대산 종목사님께도 읽어드리고 이제 수계농원에서 공부하시면서 이걸 내놓고 공부를 다들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대산 종목사님께서 그 지난 원광 8월호에다가 이제 그 대종경 선언록을 봉독하자 하는 그 법서를 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어떤 책자 하나를 이렇게 봉독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종법사님 법문으로 그렇게 발표는 얘가 다른 점이 없어요. 이것은 대종경에서 선언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세종법사님 되신 양반하고 법무실장하고 같이 참 부모님 천도와 제도를 위해서 법공양판을 냈지. 이제 상사님으로 올라가신 대상 법법사님께서 대종경 선언록을 봉독하자 하는 그런 법문을 내실 정도로 지금 이 대종경 선언록이 상당히 지금 교단 내에 상당히 대종경 선언록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종경 선언록 제1장하고 제2장을 이렇게 슬렁슬렁 지내가면서 무슨 너무 그냥 깊이 그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해석지 않더라도 다 알아내요. 그래서 대종경 선언록 그 선언록을 봉독하자 하는 종법사님 그 법설 가운데도 특히 그
제1장 실시 위덕장, 실제로 보이신 그 위엄과 덕화장이라는 제1첫장이 아주 감명이 되셨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시 위덕장만 한번 읽든지 그 다음 둘째 장을 한번 더 읽든지 그러겠습니다. 이거 잘 안 돼서 큰일 났다. 이거를 들고는 말이 잘 안 되는 게 미리 와서 하나씩 읽으실까? 이거 마이크 누르고 이거 저희 잘하는 게 그러실 줄 알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일자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갈았어. 제 일자, 실수 유덕장 제 일자. 네, 대종사 신장은 5척 6천. 네, 5척 6천 가량 되시고 체중은 150근 가량 되시고 전신의 상하 좌우가 고루 골라 맞으셔서 어느 쪽에서 배워도 다 원만하고 거룩하시었다. 걸음은 우보로 뚜벅뚜벅 걸으시며 급하시거나 한가하시거나 오래 걸으시거나 잠깐 걸으시거나 항상 같은 보조로 걸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우선 그 색신열의 대강 모습을 이 제1장에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천, 6천가량 되시다는 7cm, 그러니까 거의 168cm지요. 그런데 대종사,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대종사님 육신으로 배울 때, 그냥 몸에서 바라는 그 위덕, 광명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냥 배울 때 그냥 가득 차신 것 같이 보이지. 조실에서 이렇게 열고 보실 때에도 그냥 대종사님 몸이 그냥 조실에 가득 차신 것 같아요. 대각전에 오셔서 법문을 하셔서 그냥 법상구에 일 부처님이 그냥 앉으신 것처럼 다 그렇게 보이시니까 훨씬 크신 것으로 배우니들은 훨씬 키도 크시고 무게도 이 150근가량 되신다고 150근이라는 것이 90kg 이것으로 하면 약 90kg인데 90kg는 아주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천, 6천 가량 되시고 150근 가량 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1장 기록을 기록하신 이건 대단 종법사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걸 참 말이 많습니다 하는 게 그거 다 우리가 그 사상 선생님하고 그 직접 제대 나누셨어. 대종사님 대체 이거 기록을 하면 신체를 재읍시다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 계실 때 그냥 이렇게 배울 때 그냥 배웠지 실제로 재보고 뭐 체중을 달아보고 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사상 선생님이랑 이런 어른들하고 앉아서 서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신 결과 무게는 150근 정도 되시고 이 키는 5천, 6천 정도 되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기록한 것이네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보다 배우기들은 아이고 적다고. 그냥 무게도 그냥 거의 200근 나갔을 것 같이 생각을 해.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색신은 그대로. 그러니까 키는 아주 몇 천? 5천, 6천. 예, 체중은 150근가량 이렇게 되신 것이고. 걸음을 걸으실 때는 그렇게 무거로 걸으신다고요. 이게 소 걸음이 대단히 느리고 이렇게 무겁게 소가 걸으셔, 소가. 무겁게 걷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도량을 나가시거나 걸으실 때 뚜벅뚜벅 이렇게 무거운 걸음을 자주 걸으세요. 저 지금 나오지만은
대종사님 발이 그 뭐라고 그 발바닥이 이렇게 아니 그냥 평평한 발 편죠? 평발. 그러셔가지고 발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장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평평한 것이 저런 데 가서 불상을 보면 부처님 그 발 이렇게 가부장 발을 보면은 그냥 평평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그러셔서 더 빨리 먹고 그러니까 누구 아마 대종사님 다른 일 치시고 그냥 급한 그런 거시는 것은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럴 정도로 한 번씩 뚜벅뚜벅 이렇게 걸으셨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이 어성은 금성에 약간 목성에 섞였고 평상시에는 목성 같으시나 슬퍼하실 때에는 금성이 많이 드셔서 시방 상계 일체 증성에게 다 걸어듣게 하시는 것 같았으며 말씀은 드물게 하시되 한마디라도 하시는 말씀은 전부 설법이시었다. 이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그냥 큰 소리로 톡 요새 같으면 뭐 소프라노 같은 이제 적어도 테너 정도로 돼야 그게 금성이에요. 금성이고 원 바탕은 목성. 예를 들면 목타가 탕 치면 그 목탁이 아주 그 참 무겁게 이렇게 울리지 않아요? 금성은 좌중을 치거나 아가령 이렇게 하면 소리가 톡톡 튀거든.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는 것은 목탁 소리처럼 그렇게 참 나무 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를 안 하시는데 이 법문을 하시면은 아주 그냥 참 무럭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어저께인가 오늘 그 당시 이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지만은 그냥 대종사님께서 주로 이런 그 중요한 법문은 거기가 지금 중앙선방에서 다루셨어요. 예, 그 대각전에서는 일반 교도까지 상대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문만 하시고 좀 특색 있는 법문은 거기다 이제 중앙선방에서 중앙선방에서 지금 우리 그 정문이 지금은 이쪽으로 향해서 했지만 그전에 정문이 조금 들어서 그전 교정원 원사 이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문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선방에서 법문을 하시면 발사히 총구 정문께 들어오면 그냥 말씀하시는 소리가 톡톡 튀는 말씀 소리가 다 들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하시다가 그냥 큰 하시면 일어나셔서 그냥 이 두 손을 저심스럽게 아주 경계하는 요새 문제로 하자면 모션을 쓰시면서 그냥 막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냥 참 그야말로 사자보고 그냥 위세가 대단하시죠. 더구나 이제 혹 대중 가운데서 무슨 변폐되는 일이 있거나 또 누가 잘못한 일이 있고 들어서 꾸기 모실 때는 감히 누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큰 훈련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말씀 소리는 목성인데 평상시 소리는 목성인데 법문하실 때는 다 금성이셨다. 그리고 별 필요 없는 말씀 하시는 이유고 무슨 이제 제자들을 이제 수습하시기 위해서 더러 아까 이제 어제 오늘 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더러 참 농담 비슷하게 참 유머가 대단하시거든. 그래가지고 가령 여쭤보면 7보화를 8보화라고 해야겠다. 그게 보배 하나가 더 늘은 줄 알았더니 이제 팔아버리게 생겼다고 팔아버릴 보배라고 해서 8보화라 이런 거 아주 유뜨가 대단하셨어요. 이제 그러나 쓸데없는 말씀, 법에 어긋난 말씀은 한마디도 하신 일이 없었다. 또 그 다음은 전면 상궁에는 뚜렷한 원희로노 백호 강명에 상조하시어 범상한 사람이라도 한 번 배우면 믿음을 바라게 하시었으며 얼굴은 보름달 같으시어 그 원만하심과 강명하심을 누가 따를 수 없었고 빛은 자금색이시었으며 얼굴뿐 아니라 전신에서 항상 강명이 비춰주시었다. 그러니까 이어는 이 모습이 아주 전체적으로 앞에서
앞에서 보나 옆으로 배우나 뒤에서 배우나 아주 둥그신 이제 두상을 하고 계시고 전신에서 이제 그런 이제 광명이 바르시야. 예, 그래서 누가 뵙든지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이렇게 배우기만 해도 그냥 아주 가슴이 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 작은 색이시라는 건 얼굴 빛은 작은 색이시라는 것은 작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검붉은 빛을 띤 빛깔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조실에 가시면은 그 영정각에 영정을 모시 있잖아요. 그 영정 얼굴이 좀 검붉으시지요? 얼굴 빛이. 근데 어째서 저렇게 어른 얼굴을 검붉게 냈는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얼굴 살빛이 약간 이렇게 좀 검붉으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 자금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화공이 꼭 그 얼굴빛을 낸다고 자기는 아주 힘을 써서 한 것인데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아주 광명이 그냥 현신을 둘러싸고 계시니까 그냥 아주 참 희고 배고 광명이 나시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은 그냥 그 빛깔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자금색이다. 이게 부처님도 자마 금색 광명이라거든. 부처님은 너무나 인도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 얼굴이 검붉으신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부처님 얼굴빛을 이 자금색이라고도 하고 자마 금색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자, 두상은 사방이 방버릇이나 원으로 팔을짝 넣으시고 꽃잡대로 읽어. 안강은 밝고 사색을 가지시되 공 그르시면 콩 노기를 띄시며 감히 그 안절에 설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남녀노소가 다 그 자비 안에서 위안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불빛이 참 그러네. 용타원 법사님 같은 분도 그 말씀 안 하세요? 고개를 못 들었다고. 그냥 누가 감히 이렇게 그 어른은 눈빛을 쳐다볼 사람이 없어요. 옛날 임금님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고 있듯이 그냥 그런 것이신데 혹시 이제 그 노기를 띄우시면 그냥 누가 그 앞에서 안 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은 볼 때마다 배울 때마다 아주 저 양반이 참 그냥 영무판을 갖추셨다 그러고 교도들은 아주 또 그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인정을 주시니까 그냥 어머니 같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고맙습니다. 또 치아는 희대 점 푸른 빛을 띄었고 두 손 다 막금이요 약간 잠금이 있었으며 발은 두 발 다 발바닥이 평평하시므로 많은 길을 걷지 못하시었다. 이게 이제 좀 푸른 빛이 돌으시니까 또 어려서 이를 같이 생긴 이 아랫입 두 개가 이렇게 파란 빛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웃으시면 그 파란 빛 띄운 그 치아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6. 소변은 보통으로 보시고 대변은 점 덜린 것이며 일상 동작하시면 앉고 서고 걷고 콩 누우시는 것이 걸으시며 잠자시는 것은 항상 반드시 누워 주무시되 수면 시간은 보통으로 하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변 보통 모시고 참 대소변 모신 것까지 이게 기록을 다 해서 지금 이게 대종경 자료로 다 수집이 된 것은 다 올리겠어요. 또 이제 논어를 보면 공자님이 불철강식이다 생각 잡수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 해서 이제 생각 잡수는 것까지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나 이 자료를 또 버리기는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어록에 올려서 그러던 점도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7. 잡수시는 것은 체량에 비하여 정 적으시나 담식을 좋아하시고 어미를 고르게 취하시나 좀 싱겁게 잡수셨으며 일상 대중과 같이 잡수시기를 좋아하시되 밥 하나를 금 하나를 같이 기준히 여기시고
특별히 정하게 잡수시어 반찬이나 숭늉 남는 것에 밥 하나 들지 아니하게 하시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세탁부 하는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대중이 식사를 하면 거기 나와서 잡수시고 이 조실로 내다 잡수시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이 대중하고 같이 식사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새로 짓고 있는 그 식당에서도 언제든지 오시면은 이제 제일 이쪽 우측 아랫목에 이제 그런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비벼 잡수시기 좋아하시고 꼭 반드시 그 비벼 잡수실 때나 맨밥으로 잡수실 때나 다 잡수시고 나서는 꼭 숭늉에다 말아서 그렇게 이제 그 뒤에 잡수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밥을 말아서 이렇게 잡수시면 이제 저희들 이제 일찍 먹고 이제 그 잡수신 걸 배우기도 하고 야 이러면은 그 숭늉 그릇을 앞으로 이렇게 제치시고 그 은수저로 그 물속에 있는 밥을 빼가지고 물을 이렇게 지어버리시고 잡수시고 해서 그 물그릇에 밥 하나를 안 남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갈하게 음식을 이렇게 잡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8. 성질은 범인으로는 측량하지 못할 일이나 예면으로 대처하면 평상심을 쓰시되 열과 성이 전체가 되시는 것 같았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간절히 염려하여 주시었으며 완급히 골라 맞으시나 급한 편이 좀 승하시고 피로애락이 골라 맞으시나 피로애락을 쓰고 나시면 반드시 법이 되어서 대중에게 유익을 주시었다. 이제 완급히 골라 맞으시라는 그 급할 자리에 급하시고 이제 느릴 자리에 느리셔도 좀 급한 편. 어저께도 그 용돈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렇게 배울게 우리 같은 중생들이 거른을 배울 때면 그냥 성질이 어쩌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좀 그냥 급하실 때는 참 급하시게 보이세요. 그래서 좀 급한 편이시죠. 급한 편이시고 이제 아주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나무라고 있으시면 그냥 여지없이 나무라고 쓰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을 좋아하고 그냥 도인 말 들으시려고 그냥 기쁜 일 있어도 좀 내고 앉았고 성낼 일 있어도 그냥 모른 척 앉았고 슬픈 일 있어도 모른 척 앉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은 기뻐하시고 성내실 일은 성내시고 슬퍼할 일은 슬퍼하시고 그것이 다 법에 맞게 하셨다. 이거는 참 아주 요새 인자하면 인간적이시죠. 그러니 그냥 일부 진지 정단을 내시고 그냥 그러시는 일이 없어요. 또 낮에는 무슨 일이든지 하시되 무료히 계실 때가 없으셨으며 혹 아침 저녁 조용한 틈에는 훈계할 제자들을 부르시어 혹은 엄교도 하시고 혹은 순순히 살려주시기도 하였다. 또 그다음 10. 머리털은 외로 뻗으셨으나 40세 되시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하여 53세 되시던 때에는 거의 다 빠져 두상이 더욱 환하셨다. 그건 이제 그 돌아가실 무렵에는 그냥 이 윗머리에서 이 뒷머리까지 화가 안 해. 그냥 머리가 다 빠지자고 그냥 더 둥그렇고 더 광이 듣는 듯 보였어요. 또 세종사의 살성은 특별히 부드럽고 윤활하시나 피부에 탈이 나면 잘 낫지 아니하셨으며 단전에는 작은 두발 뚝경 하나 엎어놓은 것 같이 불룩한 언덕이 져 있었다. 예, 이거는 아주 그 피부가 좀 민감하신 편이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발은 이제 우리가 해드려도 이제 면도는 당시 손소시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든지 그러면은 탈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면도하신 자리도 어쩌다가 조금 긁히거나 그러시면 그것이 별로 안 났으세요. 안 났으면 그냥 가위로 그냥 이제 붉고 푸른 그런 그 상처가 나 계시고 이런데 몸에 좋은 기가 나도 혹시 좋은 기가 나도 이 특별히 머리 뒤에 지금 이 목덜미 쪽에
그 습병같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많이 나셨어요. 이게 여름이 평소에 안질이 자주 나시고 또 뒤에 습종 나시고 또 겨울 되면은 그 기침하시고 이건 다 이제 대종사님 인간적인 면을 한번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또 수용은 지극히 검소하시어 정의 조각 하나 너꾼 하나라도 함불려 아니하시며 물건은 있다고 함불렸으면 물건 귀한 땅이 난다고 훈계하시었다. 그럼 이거 아까 단전 말씀 빠졌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목감문도 드려드리고 제가 이제 그 이발도 해드리고 목욕시중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배우면 아주 단전에 이렇게 무슨 그림 하나를 넣고 놓으시면 지금 아랫배 단전이 불룩하시고 그렇겠어요. 또 13. 심정은 하늘같이 깊고 활달하시고 태산같이 크고 무거우시나 인심의 기미를 통찰하시기를 빠르게 하시었으며 근력은 보통에 벗어나게 셋이었으나 그 힘을 써 보신 적은 없으시고 득도하시기 전에는 술을 한두 통에 잡수셔도 치기가 조금 더 없으셨다고 한다. 이제 거기 이 소리 듣고 이제 또 그냥 정수 펴놓고 자시면 안 돼요. 정사님도 이제 듣고시기 전에는 그냥 술을 한두 통에 잡수셔도 이게 취기가 조금 더 없었다고 취기가 없었지만 자시죠. 공자님도 요즘 무량하실 때 불금난이라고 했거든. 술은 하염없이 잡수실 때 어지러움이 없었다. 그 어지러움이 없다는 것은 주석가들이 첫째 얼굴이 그냥 벌겋게 불러오르거나 다리를 비틀기르거나 혀가 꼬부라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만한 자신 있으면 딱 종사님도 지금 동술을 잡숴도 괜찮았다고 해요. 우리 이제 펴놓고 동술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실은 좀 술을 한 잔 그전에는 먹었으면 이거 핑계로 먹지는 않습니다. 14. 외인 교제에는 특히 경향하시고 다숙게 대하셨으나 외인들은 거기에 무섭게 배웠고 저 어른이 곧 영웅이 아니시냐고 말씀하셨으며 교도들은 거기에 다숙게 배웠고 자애로운 어머니 같으시다고 말하였다. 또 아까 그 조건에 그 인심을 기미를 통찰하시는 데는 아주 참 그 민감하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주 눈치가 빠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열애의 것이로 중생들 마음을 다 읽어보시고 저 사람 전생 오생도 다 알으시는 처지니까 앞에 와서 두 손 잡고 와서 문구잡기로 하시는 저놈이 뭔 생각으로 왔구나 언제까지 왔구나 다 아실 것만 하니까 그러지만은 쉬운 말로 눈치가 아주 빠르세요. 그래갖고 벌써 와서 딱 그런 말 한마디 번긋 하면 네가 지금 속이 무시로구나. 일본 경찰도 와서 봐서 무엇이라고 보시라고 하면 거기에 딱 배우는 것을 강구를 하시고 아주 이제 성질은 좀 크으시고 눈치는 빠르시고 그랬다 그러십니다. 또 15. 말씀은 항상 실생활에 연결되는 실담을 하셨고 형이상하게 흐르는 고운한 말씀은 하지 아니하셨으며 모든 제자에게 공리공론을 매양 크게 경계하시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도 성리가 이제 학과목에 있어도 그렇게 그냥 무슨 식으로 그냥 손을 젓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그런 식으로 성리문답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참 만법이 귀라는 일기 합쳐오는 것 귀라고 하나가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참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네가 궁구해서 깨달아라 그러시지 참 무슨 그냥 특별한 것이나 아는 것처럼 그냥 사는 산이 물로 가고 물은 물고 사는 산이 어쩌라면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을 절대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는 산이면 물은 물이니 어떻게 해라 그것이 나와요. 대종사님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차를 딱 밝히고 그것에 대한 용을 드러내지 사는 산이면 물은 물고 말하면 못해요. 이렇게 해서 아주 공리공론을 대단히
엄중히 교육하셨어요. 또 16. 덕화와 위험에 견전하시어 멀리서 계시는 곳만 생각하여도 더운 기운이 돌았고 한때라도 모시고 있으면 그 훈기에 추운 줄은 몰랐으며 제자나 애인을 막론하고 조그만 사심이라도 품고는 떨려서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할 천지 정기를 가지셨다. 또 건강한 독도하신 이후로는 건강하신 편이었으나 자신의 생명수를 중생들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혹 상기중과 안지를 보이셨으며 의중 중년 30이 넘으셨는 뒷머리 목 근처에 습종이 보이시어 근 10년간 고생하시더니 40이 넘으셔서는 완쾌되셨다. 또 그러나 천지가 무심함인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오래오래 더 모시지 못하게 하고 53세 6월 1일 대열반상을 낮추셨다. 또 이 무명 중생으로서 어찌 부처님의 일대 정모를 감히 다 살릴 수 있으려마는 불후 박복 중생들을 배웠고 싶은 마음을 약간이라도 풀어주고 또는 먼 훗일까지라도 길이 부처님을 사모하여 제도를 갖게 하고자 그 백분의 하나, 만분의 하나를 여기 기록하였으나 이제 다시 그 이력을 기어이 형상으로서 배웠고 싶은 이가 있다 한다면 곧 한 말씀으로서 각 타처럼 미륵불상을 배우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색신열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거든 절에 모셔진 다 이렇게 참 정교하신 미륵불상을 생각하는 건다. 그 말씀은 지금 이제 거기 가서 그 의미도 들었죠. 이어른과 미륵불이 둘이 아니시고 참 이어른 미륵불로서 하생하신 어른이다 하는 그런 이제 뜻도 들어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대종사님 기념관에 그렇게 일부러 석상으로 좌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디를 가든지 미륵불상은 대학에 오교불로 밖에가 있습니다. 밖에가 있고 오교의 입불이요. 서 있고 그런 것은 아직 미륵불이 정식으로 주세불 위를 이제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당 밖에 있고 또 때를 기다리려고 서서 그래서 이제 오교 입불이거든.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기념관에 그런데 대개 이제 미륵불은 석상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금으로 하지를 않아요. 거기가 돌이. 그래서 이제 좀 말하자면 앞으로 미륵불은 그 평민 속에 나오시는 큰 부처님으로 이렇게 하는 걸 상징 돌이라는 것은 큰 부치보다 훨씬 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초 그 백성들을 그 속에서 이렇게 나신 부처님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오교에 계시고 서 계시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밖에서 때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을 참 기념관 내부에다가 이렇게 석불상으로 해가지고 대종사님 좌상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오교 입불로 그동안에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신 그 미륵불이 이제 정식으로 주세불 법자에 착정하신 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종사님 기념관 성상 공안식 때 그 주세불 미륵불 법자에 착정하시다 하는 이제 시어지가 이렇게 썩 잘 지켜 모르는 시지만 그것을 그때 이제 올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수위 위덕장이라는 실수위 위덕장 다음에 유시 대우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책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잘 들어가들 안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돌아가시는 무렵에 이렇게 사전에 돌아가신 뜻을 이렇게 보이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예비를 하시고 부촉을 하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선생님 구경 한번 구경. 여러 문답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구장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제자가 또 여쭈었다. 지금 총부가 이 익산 땅에 있사오니 앞으로 어느 때까지라도 그대로 여기에 있어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셨다. 내가 제정해 놓은 교리와 제도가 이미 있으니 그 법을 진정으로 체득한 사람들이 합심한다면 장소에 부여할 것이 구태여 없나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총부는 영원히 익산에 있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합심한다면 적당한 장소로 옮겨도 좋다. 이제 평소에는 늘 이제 금강산에 그 종교 본부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이제 금강산을 말하자면 이제 아주 우리 총 수도토리하는 본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많으세요. 뭐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은 별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없지만 요새 지금 그 청년들이든지 또 서울에 계시는 보다 뜻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행정기관은 총부 행정기관은 서울로 와야 되겠다. 이게 시골에 있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루 정도씩 늦어요. 모든 것이 서로 접촉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옮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밑받침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특별히 이 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로 그 행정기관 일부는 옮길 수도 있는 일이고 이제 더 통일이 되고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구도량은 금강산에나 있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약속드린 대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 5분을 남겨놓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라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대종사님 열반 당시에 열반 표기를 앞세워서 모시고 간 분이 지금 범산 종사님이십니다. 네, 그 장면만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반 표기 모시고 갔을 때 상황, 그 말씀만 좀 받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시면 일본 사람들 간섭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종사님 그 유체를 그 유리관에다가 해서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방부처를 해서 참 꿀의 중생들이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발언이 돼가지고 다 준비를 다 했어요. 서울에 이제 그 박타원님한테 통해서 유리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이제 일본 사람 그 경찰도 절대 안 우리 정당하게 관에다 넣어서 화장을 해야지 유리에다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이제 뭐 아주 무슨 큰 일이 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그렇게 이제 참 좋아하고 궁하신 어른으로 한편으로는 외경하는 생각이 있었던가 몰라도 절대로 목관에다 넣어서 그도 화장을 해야 돼. 화장을 하고 또 그 조객들이 총부까지 와서 문상을 하는 건 좋지만 장이 행렬은 200명을 넘지 못한다. 딱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딱 사람 수시에서 상여 매신 분까지 해서 200명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못 따라가게 돼가지고 그때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총부그 앞에 있는 소수택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 장애인이 없다라는 걸 이제 배워보고 그때 이제 청년들은 다행히 이제 아주 그 상여 상부를 이제 모시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 30명인가 40명이 이제 이렇게 다 상여를 모시고 그랬더니 그때 저하고 아까 그 총장하고는 어리 제가 17대고 총장 저보다 한 살 더 자셨지만 그때 더 작았어요 나보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 세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그 장이 행렬에는 그 어리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 거실을 들거든. 그 명정도 들고 그러거든. 근데 제법 그때 그 강연에서 특별한 거기도 똑똑하고 저도 상당히 똑똑했을 때. 그래서 다행히 그 장이 행렬에 저는 불법연구회 창조 소태산 이런 대종산 명정을 지가 들었고 이제 그 문산 총장이 그때 이제 그 일원상기를 들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것을 이렇게 한 번씩 곡을 다 들고 저 화장장까지 가기가 혼자 들고 가기가 무거우니까 교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걸어 교대를 했어요. 유산전시라고 부르고 교대한 일이 있으나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종산 그 추모 사진첩에 보면은 앞에서 이제 머리 잘 끝내고 그때부터 두꺼운 안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쓰고 이렇게 못 이기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저고 또 저보다 더 쬐까니 한 사람이 총장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라는 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대정경 대종사진 법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대종경 본문을 전부 모아서 물론은 책이 있도록까지 이 편집해서 책으로 경으로 만들어 주신 장본인이 바로 우리 범산 종사님이십니다. 뵙기도 어려운 참 종사님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화주해 주시기 바랍니다.